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의 미운 우리 새끼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오리 새끼나 오리 새끼나 그 뜻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과 대통령 뜻에 의해서 국민의힘 대통령 대표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당원 자격정지 1년을 받았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일정상으로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소 좀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와 화해 모드를 조성 중에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4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젊은 보수층들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일합에서 젊은 보수층들의 역할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대표직에서 몰아내고 나서 자신들의 윤핵관 등 자신들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나서 지도부를 자기네 사람들로 다 심어놓고 나서 이제 이준석에게 화해 모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 그동안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냐 신당에 참여할 것이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 국민의힘이 나를 향해서 하는 짓거리 보고 결정할게. 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보고 그때 나는 결정할 거다. 그 대신 적극적으로 대처할 거다. 수동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나를 공천을 안 줬을 경우에 나는 당하고만은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어떠한 액션을 할 것인지는 지금 말하지 않는다. 내 전략을 미리 알려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람 순천 지구당 위원장 천하람을 징검다리로 해서 이번에 새로 뽑힌 김가람이라는 청년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젊은 최고위원이죠. 청년 대표 최고위원은 장예찬이고요. 이번에 새로 뽑힌 사람은 김가람이라는 호남 출신 최고위원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남 순천을 방문해서 천하람 위원장과 아마 대화를 나눌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이준석 대표 문제를 대화를 나누겠죠. 최고위원이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 국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조강특위라고 부르죠. 지금 4고 당협 40곳 중에서 지금 4고 당협이라는 것은 그곳에 위원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40곳이 위원장이 없는데 이 중에서 36곳, 36곳은 공개 모집 공고가 났는데 40개 사고지구당이면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사고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원병, 즉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데 당권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갑, 그 다음에 부산 중영도, 또 경남 사천 남해하동 이렇게 네 곳은 공개 모집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은 이번에 황보승희 의원 건으로 탈당을 했습니다. 사고지구당이 확실하게 탈당을 했음에도 여기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측되는 부분은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이 사람은 불체포 특권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이 부결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원병은 이준석 대표 지역구입니다. 나머지 강남갑이나 부산, 경남 사천은 다 한나라당 지역의 우세한 지역이고 노원병은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를 잘라낼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대표직에서 잘라내서 또 쫓아냈으면 당연히 노원병에 공개 모집을 해야죠. 여기에 공개 모집 공고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를 반성하면 공천 줄게 하는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방송에 언론에 나오면 계속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모습이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 가진 걸레 같은 행위를 다 하고 있는데, 가진 비굴한 짓은 다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나 공천 하려면 하지 마. 공천 안 해도 좋아. 공천을 코앞에 두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수들은 이거를 보고 내부 총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왠지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준석이를 비판하거나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노원병에 공천을 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못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공천되는 것입니다. 이거 김기현 대표 판단으로 김기현 대표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지구당 40곳 중에서 36곳만 공개 모집이 공표됐고 여기서 노원병이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이준석 대표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정책 방향이 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썩어 문드러지는 이유는 뭡니까? 진해당 의원들이 하는 짓을 흉보면 내부 총질이고 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내 편에서 우리 진영이 잘못하는 걸 흉보고 비판할 수 있을 때 우리 조직, 내가 속한 조직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비판하고 흉보면 적으로 간주하는 이렇게 천박한 정치 현실, 특히 보수들 아무것도 할지 못하면서 남을 흉보고 욕할 줄만 아는, 대안은 내놓지 못하면서 편들기 하고 아부만 떠는 그런 것이 지금 보수가 멸망한 원인 아니겠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진보는 썩은 정책이라도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썩은 정책이라도 내놓을 줄은 압니다. 보수들은 이거 왜 이래 저거 못됐어 나빴어 소리만 시종일관 하지 정책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것이 보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말 전체가 하는 말마다 정책적인 말만 합니다. 정책적인 얘기만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나 공천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이준석 대표가 특히 배짱이 좋아서일까요? 용기가 있어서일까요? 본인이 가진 알맹이가 있어서입니다. 본인이 가진 대책이 있어서입니다. 니네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 그래 내가 필요 없다고 나 잘라냈지? 나 없이 한번 살아봐.
어떻게 망하나 내가 한번 옆에서 구경하고 있을 테니까. 니네들 망하는 꼴 내가 구경 좀 하고 있을게. 그것도 모르고 이 꼴통 보수 유튜버들은 이준석 끌어내리고 이준석 쫓아낼 때 다 입을 모아서 이런데 어떻게 보수를 보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수 유튜버라고 쪽수만 좀 있다고. 요즘 보수 유튜버들 힘 못 쓰고 있습니다. 왜? 올바른 유튜브를 해야지. 남 흉보고 천박한 유튜버만 매일 그 내용만 쏟아내면서 남 흉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흉봤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남 흉보는 거 저질 천박한 시궁창 같은 유튜브만 하고 있으니까 그들 또 쪽수에 또 이끌려서 무왕자왕한 국민의힘 이제 이준석의 소중함을 알았을까요? 아니면은 이용해 먹고 또 팽겨치려고 이준석이를 또 이용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준석이 또 이용당할까요? 이제는 이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